안녕하세요. 대표적인 수구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25일자 조선일보에 의료대란 해결하기 싫으면 물러나라며 윤석열 퇴진 광고를 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행동본부는 날 조선일보 A34면 하단에 의료대란 해결하기 싫으면 물러나라, 못 살겠다, 알아보자고 외칠 땐 늦다 하는 제목의 의견 광고를 실었고 해당 지면은 조선일보 사설면에 바로 맞은편입니다. 국민행동본부는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의 체면과 5천만의 생명을 맞바꿀 수 없다라며 총선용으로 내지른 2,000명 증원폭탄으로 잘 돌아가던 의료천국을 의료지옥으로 전락시켜 푸면 죽는다는 공포감을 확산시킨 대통령은 의사들에게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스스로 결자해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의료대란 파동을 두고 의사증원이 아니라 의사감원의 대성공, 의료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라며 그리하여 한국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인명손실 위기가 진행 중이다. 정권의 무능으로 의료개혁은 실패했고 재기불능임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과학을 무시하고 2,000명 증원을 억지로 밀어붙이니 살리겠다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실, 수술실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할 수 있는 환자들이 대통령의 무능 때문에 죽어나가는 게 일상화되면 최장수국 한국인의 평균 수명도 줄어들 것이라며 대통령 한 사람의 옹고집과 체면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었는지는 통계로 확인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가공의 숫자라면 의료개혁 자체가 사기다. 그렇다면 2,000은 주술인가, 신탁인가, 교사인가라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사마총선용으로 내질러 놓았다가 참패한 뒤에도 붙들고 있는 2,000이란 숫자는 도대체 무슨 도깨비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또 2,000명 증원은 한국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과적인데 밀고 나가면 세월호처럼 넘어갈 것이라며 침몰을 막으려면 화물을 바다로 버려야 한다. 대통령이 오늘 2,000명 증원 포기 선언을 하면 수련의와 의대생들은 내일 돌아올 것이라며 세월호에 비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없다. 결단을 미루는 시간만큼 더 죽는다. 성난 국민들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고 외치기 시작하면 대통령부터 불행해진다. 그동안 잘한 것까지 다 삼켜버리는 블랙홀에서 탈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구들이 떠받드는 이승만에 대항하는 구호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였는데 이런 표현까지 썼다는 게 눈에 띕니다. 그런데 과연 윤석열 일당이 지금껏 잘한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긴 한가요? 조갑재전 월간조선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행동본부에 대해 정통우파 단체라며 만약 의료대란 해결하지 못하면 물러나라는 퇴진 경고 광고를 낸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에 반대하며 만들어진 단체로 행동강령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한 U150 동선언을 사기라고 규정하는 등 대표적 수구단체로 불립니다. 특히 지난 2009년 6월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서정갑 본부장 등 단체 소속 회원들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마련됐던 시민 분향소를 강제 철거해 큰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과거 수구 정권의 선봉대 역할을 했던 어버이연합류의 단체라고 부를 수 있지요. 한편 이 같은 광고를 두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은 26일 유용화의 뉴스 코멘터리에 출연해 실제로 지금 추석 연휴 한 달 동안에 윤석열 지지율이 20%까지 한국갤럽 기준으로 떨어진 것은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의 노년층이 빠졌기 때문인데 그건 정확히 의사대란 때문에 빠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변희재 고문은 조갑재 나이가 80쯤 됐음을 거론하며 본인부터 본인 친구들이 삶의 위협을 느낀다. 대한민국이 공동묘지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윤석열의 오기 하나 때문에 국민들 죽어나가는 건 중범죄라고 짚었습니다. 변희재 고문은 윤석열 지지층 보수 노년층이 이건 핵심 지지층이 붕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징조를 조갑재 대표가 보여준 것이라며 윤석열의 방식은 이념 대결로 가두리쳐서 보수가 지키는 건데 이게 무너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나 김건희의 발상이 그 모양인데 자기들은 이미 문재인 때 보수 인사 200명을 감옥에 집어넣은 자들임에도 그들을 보수가 지지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솔직히 그 사람들이 보수를 어떻게 보겠느냐. 개돼지로 보는 거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어차피 니네는 좌파하고 싸우는 애들 아니냐. 내가 좌파하고 싸우는 척만 해주면 지지해줄 거 아니냐. 이런 마인드니까 실제 보수한테는 립서비스만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쓸데없이 뉴라이트 흉내내서 이념 충돌하는 것처럼 사기쳐서 해왔다. 조갑재 대표도 거기에 넘어가 윤석열 만세 찬양 부르다가 그런 환타지 게임에 넘어갔다가 사람 죽어나가는 현실을 보고 깨달은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변희재 고문은 또 이번 성명서 발표에 대해 차라리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리자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보수가 앞장서 빨리 끌어내리는 게 보수의 명예회복이나 사후 명분이 났을 때 더 그게 플러스되는 장사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의료대란은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된 상황이고 윤석열 역시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이기도 합니다. 변희재 고문은 지금 사실 전공의만 빠져있는 상황이고 핵심은 전공의를 가리키는 전문의들이 버티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거 내년이면 다 무너지고 내년 의과대학 대란이 벌어진다. 올해 유급된 의대생들과 내년 와장창 밀려 들어오는 이들이 뒤섞여서 한 5분 전 돼버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의료대란 벌어지면 실제로 자신도 죽을 수 있고 친구도 죽을 수 있는 거것이라며 내년에 사람들 다 죽어나가기 전에
윤석열 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보수는 영원히 집권 못한다고 심각하게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희재 고문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진 핵심적 이유가 의료대란이라 설명하며 핵심 지지층인 노년층마저도 이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김건희가 공천 개입한 문제들이 증거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게 마지막 남은 20% 핵심 지지층에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그건 이미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빠졌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김건희가 영부인인데 공천 좀 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를 다루는 매체를 보면 김건희 공천 개입, 명태균 한 방으로 쓰러뜨린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변희재는 지지율 실제 빠지는 건 의사들 아니다. 갑자기 왕창 빠지는 게 아니라 쭉 떨어지는 것이라며 그 속도로 보면 내년이다. 내년이면 가속화되니까 내년 상반기 이후엔 붕괴된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태블릿처럼 한 방에 쳐서 이런 건 기대 안 하는 게 좋다. 이미 그건 면역이 돼 있다라며 그건 다 무시하자고 남은 게 20%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의미 없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개인적으론 이 설명에 대체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실제 김건희가 국정농단 저지르고 있을 거란 증거는 이미 쓸 수도 없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각종 범죄 혐의가 넘쳐나는데도 황제조사나 받는 걸 보면 말입니다. 또 윤석열이가 필사적으로 거부권 써가면서 특검을 맡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요. 특히 군의 사기 즉 안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최혜병 특검도 김건희 이름이 흘러나오니까 3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막장 상황을 너무 많이 지켜보다 보니 이젠 어떤 범죄가 튀어나와도 이미 등을 돌린 이들은 깜놀하지 않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일당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엔 그런 국정농단이 완벽하게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마지막 콘크리트를 붕괴시킬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의료대란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조선일보의 어버이연합류 단체가 광고를 낸 것이고 윤석열로는 이미 안 된다고 확신하고 있는 조선일보 역시 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가 의료대란과 응급실 뺑뺑이 파동으로 어수선하던 지난달과 이달 초 3주 연속으로 전국의 군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위급한 상황엔 아무런 관심 없이 노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가 마지막 남은 콘크리트 붕괴에도 영향을 주겠지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질의 도중 올해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UFS 연습 기간이었고 24일은 부천 호텔 화재 사건의 사망자 추도 기간이었다라며 하지만 24일 성남 한성대, 31일 서울태 등 9월 7일 남수원 골프장에서 기존 예약자를 물리치고 골프를 쳤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이번 골프 라운딩 의혹과 관련해 북한이 오물풍선을 내려보내고 미사일을 발사하며 온 국민들이 아프지 말아야 한다며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 돌고 있을 때 전국의 산재한 군골프장을 돌면서 이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제보는 군 내부에서 분명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군 내부에서도 부동시 면제라 군에 대해 전혀 모르기도 하는 윤석열이에게 또 김용현을 비롯한 계엄령 음모 세력으로 의심받고 있는 흥안파 등에 대한 반발로도 해석되는 겁니다. 예, 한기호 국힘의원이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라 했으나 김용현 장관은 확인 못하겠다라고 답했을 뿐입니다. 확실히 골프 치지 않았다고 답하는 것이 아닌 확인 못하겠다고만 하는 것은 사실이나 다름없다는 얘기겠죠? 윤석열의 골프 라운딩과 관련된 의혹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 당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8월 24일 오후 5시 한성대 골프장에서 앞선 팀이 다 빠져나간 후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한 바 있는데요. 장경태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해 여름 전국적 폭우 당시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국힘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부천 화재 장례 중에 골프를 친 것만 해도 문제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역시 국힘 당원이니까 이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원권 정지는 물론 출당 조치 정도는 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경호처 예산이 2022년 970억 원에서 2025년 1391억 원으로 43.4% 증가했습니다. 즉 입틀막 사건으로 무례를 빚은 경호처죠. 25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경호처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내년도 대통령 경호처 세출 예산안은 1391억 원으로 2022년 970억 원에서 421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 11.5%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로 윤석열 정부가 나라빚 타령을 하며 건전재정을 외치는 것과 달리 자신 관련 일에는 돈을 마구 쓰고 있는 것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호처 예산 증가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예산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정부 출범 당시엔 경호처 인력을 3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경호처 인원은 도리어 늘었습니다.
경호처 정원은 2022년 698명에서 2025년 758명으로 60명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청와대에서 용화대로 이전하면서 그 이전에 따른 임차료 상승으로 운영비도 크게 늘었습니다. 임차료는 2022년 2억 7,600만원에서 2025년 21억 2,400만원으로 7배 넘게 늘었습니다. 또 2025년도 특수활동비는 82억 5천만원으로 2022년 67억 5천만원에서 15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인건비와 임차료, 특수활동비가 정부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화대로의 이전 그리고 경호처에 쓰는 예산까지 크게 폭증한 반면 미래 인재라고도 할 수 있는 고교생들에 대한 예산은 크게 줄인 것으로 밝혀졌죠. 정부 공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은 52억 6,700만원으로 올해 9,439억 원에서 무려 99.4%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상 전액삭감이나 마찬가지로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기존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거의 절반씩 부담해왔는데요. 여기서 중앙정부가 쏙 빠져버리면 그 돈은 고교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1인당 연 160만원의 학비가 경감됐었는데 국가가 지원을 끊어버리면 80만원가량은 가정에서 다시 부담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힘들어지는 등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는 것인가요? 그런 와중에 윤석열, 김건희 패거리들은 지들 안전을 위한 예산은 늘렸군요? 그만큼 두렵다는 것입니까? 경호처 예산이나 99% 깎아버리고 경호는 윤석열 일당이 꼼쳐둔 돈으로 하라고 외칩시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